안녕하십니까, 솔루션의 이도영입니다. 자, 대학교 소개. 오늘은 중앙대학교 파트 2 시간입니다. 자, 파트 2는 2021학년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입학 전형 계획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중앙대. 전형 소개를 간단하게 하기 전에 중앙대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 스카이, 그 다음에 서성한, 중경외시 라인에서 약간 대장 노릇을 좀 하고 있죠. 이 학교의 특징은 진짜 하나 흠잡을 데가 없이 무난하게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형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전형들을 다 가지고 있죠. 진짜 다 있어요. 다. 교가 있고 그냥 교가도 아니고 추천도 있고 종합 전형도 다빈치형, 탐구형인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잘 구분도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논술도 있고 정시도 31.3% 맞추어 놨습니다. 물론 고3만 이 방송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올해 31.3, 내년에는 40%. 왜냐면 작년에 감사받았던 학교죠. 그리고 올해 이 16개 대학은 콕 찍어서 내년에는 내후년에는 40% 맞춰라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비율은 늘어날 예정입니다. 중대를 어떤 학생들이 쓰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스카이 서성한 하면 이제 약간 레벨가 있죠. 근데 그런 학교를 쓰는 학생들일지라도 중앙대 교과 정도를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시로 대학을 가는데 6논술을 쓰거나 6종합을 쓰는 건 미친 짓입니다. 물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과 전형 하나 정도를 까는 경우가 많죠. 그 학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중앙대, 그리고 얼마 전에 설명해드렸던 경희대가 그 라인에 걸립니다. 자, 이 중앙대가 그 정도 라인업에서 그 정도 위상을 좀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머릿속에 좀 얹어놓고 설명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총원은 4,927명, 정원회를 포함했기 때문에 좀 많긴 합니다만 엄청나죠. 캠퍼스는 2개가 있습니다. 중대 흑석동에 있고 그 다음에 안성캠도 있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냥 캠퍼스 이원화로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교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추천, 종합, 논술, 정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교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70에 비교가 30, 7개월 봉사 의미 없죠? 이걸 왜 넣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30% 기본 점수 깔아주나 100% 때리나 어차피 내신밖에 안 보는 걸 가중치를 어떻게 하고 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0.1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는 전형이 바로 교과 전형이고 중요한 건 이거죠. 수능 최저 3합6으로 맞추어 놨습니다. 문이과 통합으로 좀 깔끔하죠. 제 생각에는 대학교에서 적어도 이 수능 최저만큼은 좀 깔끔하게 맞춰놔야 학생들이 지원하는데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한 텐데 어떤 학교들은 너무 잘 쪼개는 학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404명을 선발합니다. 방식은 이런데 대충 내신 것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1점 중반에서 3 또는 4 높게 가면 1.6, 1.7까지도 떨어지죠. 그래서 1.5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 교과 전형은 특징이 뭐냐면 충원율이 좀 높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성한 같은 학교를 쓰더라도 중앙대 교과 정도는 보험으로 넣는 학생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보통 보험을 넣을 때는 안전빵으로 좀 낮은 학교의 교과를 넣습니다. 또 내가 건동원 정도의 학교를 목표로 하더라도 중앙대, 경희대 정도는 하나 정도 카드를 던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중대는 보통 충원율이 300%가 좀 넘어가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한 3바퀴는 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매년 다르니까 무조건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중대 교과는 1.5선에서 대부분의 평균점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 학교당 추천입니다. 학교당 4명. 학교당 추천하는 학교들이 몇 개 있죠. 고대도 있고 서울대 지균 같은 경우도 있는데 중앙대에도 학교당 추천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교과 60에 서류 40이고 수능 최저가 없죠. 자, 보시면 약간 종합과 교과를 합쳐 놓은 거죠. 내신이 자신이 있다. 그러면 나 다른 거 비교과는 좀 안 챙겨서 그런데 내신 괜찮다. 그럼 이 전형을 쓰시는 거고, 내신이 조금 나쁘진 않지만 탑은 아닌데 여러 가지 스펙이 괜찮다. 그러면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라고 해서 학생부 교과 추천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중앙대는 종합전형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가 있습니다. 실은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보시면 인원도 비슷하고 서류 일괄 선발도 비슷하고 수능 체제 없고 자기소개서 학생부 쓴다. 탱탱. 자, 590명의 서류 100%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들어가고 수능 체제 없다. 똑같죠. 똑같은데 자, 이 입시 요강에 나와 있는 설명을 조금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형 인재라고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학교 생활에서 학업과 교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 선발. 균형. 이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 학교 생활 기록부 자기소 고교교사 추천서를 제출한다. 자, 다시 읽어보면 학업과 활동을 균형적으로입니다. 즉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학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다른 활동도 좀 잘하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반면에 똑같은 종합전형이고 선발 방식도 똑같은데 탐구형 인재라는 게 있습니다. 탐구형 인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당 전공 분야에서 탐구 능력을 보인 경험이 있으며 학교 생활에 충실, 학업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두 번째, 교내 학업 관련인데 학업 관련이 뭐라고 나왔냐면 수상 실적,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독서활동 등 탐구활동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인 학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죠. 아까 다빈치는 어땠죠? 학업과 학교 생활을 골고루 잘한 애가 썼으면 좋겠다. 여기는 해당 전공 분야의 탐구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공 적합성 이런 표현을 가끔 쓰는데 약간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앞서 말했던 거는 내신도 좀 괜찮고 학교 생활 골고루 잘한 학생, 여기는 자기 전공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활동을 학생한테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입결을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한번 보시면 이게 다빈치형 인재입니다. 자, 얼마 보시냐면 2.0에서 1.6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2점 중반 안쪽, 2점 초중반 정도에서 2018, 2019 한 8개, 9개 학과 평균점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탐구형 인재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3으로 시작하는 학과들이 몇 개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중대 입시를 쓸 때 경희대까지만 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특목고 학생들하고 또 경쟁을 좀 합니다. 모든 일반고 학생들끼리만 경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종합전형에서의 평균값은 조금 허수가 있죠. 저희가 그 경희대 편을 좀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중대 이걸 발표를 하지 않으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을 좀 중간에 펑크 나 있는 자료로 제가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3.9라고 해서 3.9면 붙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이제 경희대만 비교하는 거고 여기서 이 두 전형을 비교하자면 다빈치형 인재를 쓰는 학생들의 내신 컷이 탐구형 인재를 쓰는 내신 컷보다는 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다빈치는 좀 전 과목을 좀 잘하는 느낌이라면 여기는 내신이 조금 더 등급이 낮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입니다. 논술도 뭐 60, 20 비교과 들어가 있긴 한데 논술 몇 번 보셨겠지만 두 가지죠. 수능 체제가 있냐 없냐 그리고 논술만 잘 보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교과의 실질 반영률이 낮은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중대 경희대 이과도 마찬가지지만 문과 학생들 논술 굉장히 선호하는 학교죠. 그래서 3합 6으로 탐구한 과목 이 정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뭐 의대랑 그 다음에 안성 캠퍼스 같은 게 좀 다릅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인문자연 3합 6은 교과 전형이나 또는 논술 전형이나 똑같이 맞춰져 있는 학교입니다. 자, 뭐 큰 의미 없습니다만 내신은 한 3점 중반 정도 내신 논술 쓰는 친구들의 내신은 3점 중반 정도 된다라는 거죠. 꽤 높죠. 왜 높냐면 수능 최저가 있으니까. 수능 최저가 없으면 내신 컷이나 평균이 조금 내려가죠. 기본빵은 해야 되는 거나 3합 6이니까 평균 2등급 맞아야 그래도 논술 붙여준다 이거죠. 뭐 수능 평균 2등급 정도 맞는 친구들의 내신이기 때문에 아주 낮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9명이나 뽑고 수능 100% 깔끔하죠. 과목별은 탐구를 2과목 반영하고, 보시면 영어를 따로 넣어놨고 가산점 방식으로 쓰고 있고, 전체 100의 비율은 국어, 수학, 탐구에 지금 3과목으로 나누어서 분배를 좀 해놨죠. 그러다 보니 인문계인 경우도 수학과 국어가 40, 40으로 탐구의 2배 정도의 반영치, 가중치가 적용이 된 꼴이죠.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문과가 수학을 40% 본다는 얘기는. 반면에 자연은 국어가 좀 적죠. 수학은 40%를 맞췄는데 오히려 탐구 영향이 훨씬 크죠.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자주 언급합니다만, 문과는 탐구보다는 국어를 잘 보셔야 훨씬 정시에서는 유리하고, 이과는 국어도 중요하지만 탐구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 좀 불리합니다. 적어도 이제 고3 중에서 수시가 아니라 정시 또는 이 최저를 준비한다고 치면, 문이과든 수학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과학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되어 있어야 정시를 찌를 수 있겠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로 영어랑 한국사를 보시면 이건 큰 의미가 없죠. 영어 이제 자연, 인문계 넣는데 자연, 인문이 나누어졌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과는 탐구보다는 국어가 중요하고 이과는 국어보다는 탐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국어가 좀 덜 중요하다는 맥락으로 영어도 좀 무던하단 맛입니다. 자, 보시면 인문계는 100, 97, 93, 88 좀 툭툭 떨어지는 반면 자연계 좀 덜 깎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과생들은 수학, 과학을 좀 잘하면 영어나 국어에서 문과보다는 조금 덜 손해를 보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사는 뭐 4등급까지 1등급이니까 큰 의미 없이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2021학년도 중앙대학교 전형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전형이 좀 다양하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상위권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한 번쯤은 찔러보는 학교이기 때문에 꽤나 인지도와 인기가 좀 있는 학교다. 그러다 보니 상위권 학생들도 보험주로 드는 경우가 있어서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좀 높은 편이다. 이원학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게 전부 대부분의 학과가 모여 있고, 정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문이과 포함해서 수학 비율이 좀 높은 편이고, 이과는 과탐 공부를 하셔야 되고 탐구 2과목을 다 챙겨야 한다.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앙대학교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